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ABC 홍래민 강사 김미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와,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저희 7살 딸이 있는데 아이 유치원 가는데 오늘 조금 얇은 패딩을 입혀 보냈어요. 어제만 해도 위에 상의 그냥 겉옷 없이 얇은 긴팔 하나 입었는데 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여름이 길었어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똑같은 오늘 10월 20일 날짜 그 사진을 봤더니 꽤 도톰한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까지 막 더웠던 날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게 길었구나 싶습니다. 점점 가을이 없어지는 기분인데 자, 이 계절, 이제 찬바람 불고 건조해지는 이 계절에 맞춰서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옵티미스트 제품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가습기죠. 옵티미스트입니다. 근데 아직은 어쨌든 일반 출시 전이에요. 그쵸? 그리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 리더님들 이 옵티미스트라는 이름이 아직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저 이제 오프라인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리더님들이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여기 옵티머스 하는데 맞아요? 자꾸 옵티머스라고. 자, 옵티머스 아니고 옵티미스트입니다. 자, 최적이란 뜻을 가진 옵티멀과 미스트를 합쳐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적의 수분을 선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나온 제품이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실게요. 화면에 지금 나는 땡땡땡 땡땡땡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초성 혹시 뭘 나타내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땡땡땡 땡땡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마 리더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자,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습기 유목민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습기 제품을 전전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바꾸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제 신조어 가습기 유목민이다라고 불러요. 저 역시 가습기 유목민이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가습기가 너무 필요한데 사고 나면요,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쓰기도 찝찝해지니까 사고 버리고를 한 대여섯 번을 정말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리더님들께 여쭤보면은 하나의 제품에 이제 정착 못해가지고 뭐 세척 문제든 성능이든 소음이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품에 만족을 못해서 자꾸만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가습기 유목민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겨울 되면 꼭 가습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예전에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거부감이 드는 거죠. 괜히 걱정스럽고 괜히 썼다가 위험할까라는 이런 염려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습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옵티미스트가 탄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옵티미스트, 우리에게 습도를 조절해주고 수분을 주는 거잖아요. 자, 먼저 이 습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습도라는 딱 두 글자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어때요? 찝찝. 우리 안승미 리더님, 그쵸? 찝찝. 맞아요. 습도라는 글자 두 개 자체가요. 뭔가 들었을 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뭔가 찝찝하고 꿉꿉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습도는 잘못이 없는데, 자,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랑 상대 습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절대 습도는 말 그대로 절대값. 공기가 1kg 있으면 여기에서 습도,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무게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양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습도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 습도를 얘기합니다. 상대 습도는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과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 양과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가 지금 60%다라는 건 현재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60만큼 수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온이 높을 때는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많대요. 근데 기온이 낮아지면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어떻다? 적어진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공기 자체의 수분이 많이 차 있으니까 습도가 아무래도 높게 되고요. 겨울에는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면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적으니까 더욱더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대 습도는 기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습도가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요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우리 신체 여러 부분에 다양하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체온 조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중요한 방식이 바로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땀이 증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체내 열이 축적되고 체온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습도가 낮아요. 그러면 땀은커녕 우리 이제 호흡기하고 피부의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가겠죠. 빠르게 증발하겠죠. 그러면 건조하고 갈증되고 기관지가 자극을 받으면서 몸의 체온 유지 기능이 이제 부담을 받게 되면서 체열이 급격하게 또 소실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호흡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일정한 습도가 유지될 때 가장 건강하게 기능할 수가 있대요. 습도가 높게 되면은 곰팡이나 진드기,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 천식, 알레르기, 폐질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코 점막이 마르게 되고 기관지 선봉 운동을 둔화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기, 비염, 인후염 이런 것들의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피부도 당연한 이야기죠.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이제 뭐 트러블이 난다라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그 습도가 더 낮을 경우에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들뜨고 당기고 네 그래서 이 습도라는 게 정말 쾌적하게 유지만 되면은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높거나 낮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래서 딱 절반, 50% 정도면 가장 우리가 이제 쾌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연휴 전후로 해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참 느꼈는데, 분명 청소를 잘 해놨는데 바닥이 막 끈적끈적해요. 습도가 어때요? 높으니까. 그래서, 습도를 확인해 보니까 67%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제습을 돌렸죠. 그러면서 습도가 54% 정도로 딱 돌아오니까 바닥이 이제 코슬코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습도, 가습기를 준비하면서 습도를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와, 이 습도라는 게 참 신기하다. 정말 이런 우리 걸을 때에도 바닥이 코슬코슬한지 찝찝한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게 기분이 차이가 느껴질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습도라는 게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가 유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긴 겨울, 건조한 겨울 동안에는요. 습도가 이제 낮아지는 일만 남았겠죠. 만약에 30%로 떨어지게 되면 피부의 건조와 눈 건조를 느끼게 되고요. 20%로 떨어지면 높은 피로감에 집중력 저하, 10%까지 떨어지면 이제 호흡기 건조와 수면질 저하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곰팡이와 세균 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도란 거는 적절하게 유지될 때가 가장 좋다, 중요하다라고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평균 실내 습도는
20% 정도가 된대요. 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기온이 낮으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적어진다. 차가운 공기 특성상 이렇게 공기 자체에 수분이 없는데 이러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실내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난방을 하면서 집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안 그래도 조금밖에 없던 수분들이 빠르게 증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실내가 건조해지겠죠. 자, 이 평균 습도가요, 마치 겨울철 평균 실내 습도가 마치 사막의 습도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얼마나 건조한지. 그래서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찾게 되는 가전이 바로 이제 가습기이죠. 뭐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화분을 둔다라거나 아니면 뭐 빨래 건조를 통해서 좀 습도를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겨울철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 실내의 공기는요 화분이나 빨래 건조만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습도를 올리거나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쓰고는 싶은데 가습기는요 내가 좀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요. 뭔가 어떤 게 좋은지 장점을 보면서 고르기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가전 제품 관련된 그 막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가습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뭐 노답이다. 노답인 가전제품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뭐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세척 걱정 이런 다양한 걱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균 걱정이죠. 네, 수분, 물이 있으면요. 세균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여 있는 동안에 세균 번식이 빠른데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는 고여 있을 경우에 20분마다 2배씩 증식을 한대요. 이런 세균 걱정들. 그리고 또 분사되는 물에서도 혹시 내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정말 수분 미스트가 아니라 이게 세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세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축축 걱정. 한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옵티미스트를 가리키면서 얘는 좀 덜 축축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는 무조건 축축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얘는 좀 덜 축축해요 하시더라고요. 네,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티미스트는요. 아예 축축하지 않습니다. 완전 안 축축합니다. 자, 근데 원래 가습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방 안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만 축축하게 물 입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가구나 바닥을 적시거나 또 과습이 됐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벽지에 막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축축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세척 걱정. 또 가습기는요, 성능보다 중요한 게 세척의 편의성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편리한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척이 어려워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생적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수조를 미세척, 세척하지 않고 24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평균적인 세균수가 약 25배가 증가한대요. 자, 이거 25배는 귀여운 정도고요. 이따 뒤에서 또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3일씩 세척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의 760배까지도 세균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세척 걱정 없는 이러한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옵티미스트가 나왔다. 자,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의 구조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자, 위에 보시면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고, 이 본체 안에 이제 펜 들어가 있고, 펜홀더랑 이 필터 프레임, 워셔블 필터, 수조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이 본체를 분리시킬 때에는 그냥 위로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 음.
그냥 위로 번쩍. 이게 딸깍하고 결합은 되는데 뭔가 잠금 장치나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옮길 일이 있을 때, 이동할 때는 반드시 위쪽과 수저 부분을 잘 받쳐가지고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번쩍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들어 올리면 수조 안에 워셔블 필터하고 필터 프레임이 이렇게 끼워져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그냥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펜 홀더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좀 먼지가 쌓이거나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도 여름 내내 쓰고 나면 그 날개 바깥쪽에 먼지가 조금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돌려가지고 빼내서 물 세척 가볍게 해주시거나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수조가 어떤 분은요, 실제로 보신 분들 뭐 바가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손에 딱 잡힐 만한 사이즈의 사이즈인데 이 수조의 사이즈가 2.5리터가 물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조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렇게 보면은 설명까지 같이 적혀 있어서 아, 뭐가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콘들 자체가 또 우리 스카이하고 블루를 사용하셨던 리더님들이라면 굉장히 다 익숙한 아이콘이어서요. 자, 먼저 콘센트를 꽂았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 보이시죠? 이 전원 버튼에만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서 전원 켜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전원을 켜면은 오토 모드로 작동이 돼요. 오토 모드. 오토 모드를 한 번씩 터치해서 목표 습도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누를 때마다 40, 45, 50, 55, 60 이렇게 5%씩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습도 값에서 3초 동안 계속 눌러주시면 띠링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습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풍량이 조절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됩니다. 자, 오토 모드 옆에 있는 게 풍량 버튼이에요. 풍량 1단에서 3단까지 약, 중,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옆에 있는 건 뭐죠? 취침 모드. 네, 숙면에 적합한 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침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타이머 버튼. 타이머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역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3초 꾹 눌러서 띠링 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버튼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것만 내가 눌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원을 켜면은 습도 표시, 현재 습도 표시를 바로 습도가 몇인지 알려주고요. 예약을 마쳤을 경우 예약 시간이 표시가 되고 왼쪽으로 보면 UVC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풍량으로 되고 있는지 오토로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한눈에 보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에 물 부족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이 물 부족 표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켜지게 되는데 이 물 부족 표시가 켜지면요. 60분 동안 자동 송풍 모드가 돌아가요. 음. 왜냐하면 안에서 물이 이제 조금 이제 거의 안 남아있는 물 부족 상태에서 필터가 젖어 있고 뭐 이제 고여 있게 되면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세균 번식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을 건조시켜서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자동 송풍 모드가 60분 동안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이 자동 송풍 모드를 멈추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옵티미스트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옵티미스트의 이번 타이틀이요.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이에요. 자, 어떻게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을 만큼 작은 수분 입자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세균들의 평균 사이즈가 1000나노미터래요.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트가 제공하는 미스트의 사이즈는 0.2 나노미터예요.
세균보다 5천 배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이 이 미세 수분에게 올라타고 싶은데 너무 작으니까 올라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쉽게 사람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농구공에 앉을 수 있어요? 자, 농구공에 앉을 수 네, 뭐 불편하고 불안정하긴 해도요. 어떻게든 앉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는 있죠. 누군가 마법을 부려서 농구공을 저 하늘 위로 막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때 우리가 농구공을 끌어안고 농구공과 함께 하늘 날아다닐 수 자, 물론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농구공을 부여안고 같이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쌀알 위에 앉을 수 있어요? 깔아 뭉갤 수는 있죠. 이거 앉는다는 네, 느낌 아니고 깔아뭉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이 쌀알의 마법을 부려서요. 쌀알을 역시나 농구공처럼 이렇게 하늘로 날려준대요. 날 수 있게 해준대요. 이때 우리가 쌀알을 끌어안고 붙잡고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 이 미세 수분에 좀 올라타서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미세 수분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다?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티미스가 제공하는 분사구에서 나오는 미스트에는 세균이 있다, 없다? 없다. 세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분사구 측정했을 때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0.2 나노미터의 미세수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세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분사되는 수분에는 세균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에 있는 필터와 수조를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UVC LED 칩이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펜이 있고 펜 양쪽으로 보면은 조그만한 LED 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자료는 아마 이 스프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C 파장이 265 나노미터인데 옵티미스트가 가지는 UVC LED의 이 파장이 260에서 270 나노미터입니다. 가장 취약한 이 파장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수조와 필터, 펜,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을 99.9% 살균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세균 같은 경우도 99%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되는 수분에도 세균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수조와 함께 고여있는 물에서 번식할 수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도 어때요? 99.9%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듀얼 안심, 안심하고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 우리 옵티미스는 기화식 가습기예요. 가습기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초음파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자, 첫 번째가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사용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도 다양해요. 그래서 대용량도 있고, 아니면 딱 책상에만 놓고 사용하는 아주 소용량도 있고,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초음파식 가습기가 있는데,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 진도 입자를 이용해서 물방울을 쪼개서 튕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분 입자 자체가 크겠죠. 큽니다. 크다 보니까 만약에 안에 고여있는 수조라든지 고여있는 물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세척을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세균이 있는 게 만약에 세균이 있을 경우에 이 세균들이 다 물방울 입자를 타고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식가습기는 정말 정말 청소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축축 걱정.
입자 자체가 크다 보니까 멀리 퍼질 수가 없고 주변만 좀 축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고요. 가열식 가습기는 주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이 증기로 인해서 이제 습도를 올려주는 건데 순수한 증기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는요, 이제 필터가 없어서 세척이 굉장히 쉽다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확한 단점도 있어요. 물을 계속 끓이는 거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어떨까요? 음, 네,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정말 많게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다 보니까 화상과 화재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잘 관리해도 뭐 100% 안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한 장점, 명확한 단점이 있다. 자, 근데 옵티미스는요,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자, 요거는 빨래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빨래. 방 안에 젖은 빨래를 걸어두면 물방울이 막 흘러내리거나 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 안에 공기가 이제 촉촉해지거나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 원리가 기화식 가습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빨래를 말리면 되겠네. 자,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이 않습니다. 자, 빨래를 말리면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물론 습도는 올라가죠. 근데 그 수분은요, 순수한 물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빨래를 말릴 때 나오는 수분은 세제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세제 잔여물, 먼지, 섬유에 붙어 있는 미세, 입자, 이런 것들을 같이 실어 나르게 돼요. 그래서 집 안이 수분 가득이 아니라 세제, 섬유, 미세 입자 가득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빨래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일정하지 않죠. 습도가 확 올랐다가 금방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옵티미스는 어때요? 깨끗한 물만, 세균 걱정 없이 깨끗한 물만 미세하게 분사하고 균일한 습도를 만들어주는 습도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옵티미스트는 필터가 수분을 머금어요. 이때 필터가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팬을 돌리는 거예요. 팬이 돌아가면서 필터에 머금은 물을 부드럽게 증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물방울 자체를 막 강제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자연 증발을 돕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0.2의 미세 수분이 분사가 될 수 있다라는 다. 그리고 방은 촉촉해지고 습도가 올라가지만 물방울이 바닥이나 가구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화식 가습의 이 장점을 크게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바로 이 먹물 분사 테스트인데요. 이 영상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지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휴지는 처음과 똑같이 깨끗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깨끗한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영상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실험 영상은 초음파식 가습기 영상이었죠. 분사되는 물방울에 물속에 있는 이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먹물이 방출되어서 휴지가 검게 변하는 걸 보셨고요. 그런데 우리 옵티미스트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먹물이
나오지 않는다. 먹물 입자가 이 미세 수분의 입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요, 저희 이제 오프라인으로 체험 오셨을 때 실제로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먹물이 분사되지 않고 먹물은 물론이고요. 휴지 자체가 아예 축축하지 않고 보송보송해요. 그래서 정말 그 직접 보시고 만져보시고 하면 너무나 신기해 하신다는. 자,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가 정말 이런 미세 수분 입자만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이고요. 자, 수조가 아까 바가지처럼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조를 만약에 세척하지 않았을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후에 25배, 48시간 후에는 138배, 72시간 후에는 760배까지 세균이 증가한다. 근데 이 수조를 보시고요. 많이들 또, 아, 좀 수조 사이즈가 작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 수조가 2.5리터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조인데요. 이 2.5리터로 1단계로 사용을 했을 때 약 12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사용했을 때 약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습기는요, 공기청정기처럼 우리 스카이나 블루처럼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무조건 켜놓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쵸. 집에 없을 때도 굳이 쓰진 않고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습도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습도가 되면요, 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잘 때 가장 많이 쓰죠. 건조한 계절에 자기 전에 이제 먼저 틀어놓고 자는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습기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12시간은 충분한 사용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게 2.5리터가 아니고요. 두 배의 수조 사이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5리터예요, 5리터. 그러면 5리터면은 12시간 내가 쓰고 나서도요, 물이 어떻겠어요? 가득 채워놨을 때. 물이 남겠죠. 절반이 남아있겠죠? 자, 그럼 리더님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절반 남아있어요. 이 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고 물통 씻어가지고 그날 밤에 다시 새 물을 받으시겠어요? 그쵸. 지금 이미 다들 미소로, 멋쩍은 미소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쵸? 보통은요, 다들 그냥 그 물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어때요? 고여있는 물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세균번식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즈는요, 리더님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움직이실 수 있도록 고려된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조는요, 싱크대는 크니까 당연하고요. 세면대에서도 충분히 세척하고 대충 헹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에 홈이나 이런 게 없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바가지처럼 너무나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이렇게 쉬운 구조여도요. 얘가 사이즈가 두 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크기가 커지는 순간요. 싱크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하겠죠. 자, 큰 바가지, 큰 대야를 세면대에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씻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벌써 절레절레 나오죠. 그러면요, 일단 하면서 씻으면서 불편하다 여겨지고요. 불편하면요, 귀찮아지고요. 그러면은 게을러져요. 자, 그래서 이 수조 사이즈는 수면 시간, 그리고 쉬운 세척, 가벼운 급수, 뭐 물구임 시간, 이런 정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완성된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룻밤 동안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조, 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하게 분리해 세척할 수 있고, 자, 워셔블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수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매일 물을 한 번씩 비우고 채우고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되고, 워셔블 필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세척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세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다 보면요, 이제 그 안에 필터 사이사이에 노란 얼룩들,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건 당연히 생기는 얼룩이에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석회질 성분, 뭐 이런 불순물이나 흡입구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필터에 흡착이 된 건데요. 이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오염들이에요. 근데 필터에 조금 오염이 있다라고 해서요. 가습 공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막 청소 안 하고 세척 안 해서 곰팡이가 막 생기고 막 세균 번지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필터에 오염물질이 많이 흡착이 되었는데 세척을 계속하지 않고 쓰게 되면요. 필터 자체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가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으면은 가습 성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청소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오염이 이제 심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세척을 한다. 사실 그럴 때는요, 흐르는 물로 간단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흐르는 물에 젖은 상태 필터를 뭐 이렇게 오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얼룩 부분을 중심으로 살살 비비면서 쉽게 얼룩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이 노란 얼룩이 뭐 잔류될 수도 있고 이제 좀 한 번씩은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을 활용해서 세척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자, 여기에서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좀 필터에서 좀 냄새, 쿰쿰한 쉰내 같은 게 난다 하는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이킹 소다가 냄새 흡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 그 필터에서 나는 주 냄새 원인은요, 그냥 세균 찌꺼기나 아니면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산성 물질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약 알칼리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이걸 중화시키고 냄새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노란 얼룩이 좀 많이 껴있다 하는 경우에는 구연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연산은 석회질이나 미네랄 그때 뭐 물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연산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먼저 담고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을 뭐 2스푼, 뭐 적당량 물양 대비해서 한 2, 3% 정도 적당량 넣으신 다음에 잘 풀어주고 필터 담궈뒀다가 10분 정도 담궈둔 후에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아메이홈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세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제 같은 경우는요, 일상 뭐 청소나 세탁에서도 이제 뭐 기름때나 찌든 때나 뭐 이런 좀 강력한 얼룩들, 보통 유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제들인데 이 우리 워셔블 필터에 생기는 이런 오염은요, 해봤자 미네랄 얼룩이나 물때나 뭐 그렇게 강한 얼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얼룩이기 때문에 굳이 세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아메홈 세제가 굉장히 고농축이기 때문에 자칫 사용했을 때 이거 헹구느라 이 필터 하나 하는데 한 펌프 이렇게 꾹 눌렀다가 헹구는 데만 괜히 더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뉴얼적으로는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세제의 그 뭐랄까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환경의 특수성이다. 용도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구연산 베이킹에서 담그고 세척하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탁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탁기 활용하실 때에도 세제 넣는 거 아니고요. 넣고 헹굼하고 탈수로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돌려주셔야 하고 가능한 세탁망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셔블 필터는요, 좀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모순적인 이야기다 싶긴 한데요. 자, 워셔블 필터는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장하기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반영구적이라면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교체하래요. 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이거 반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죠?
옷에 수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입다 보면은 내가 자주 입고 자주 빨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낡잖아요. 그쵸? 뭐 보풀이 생긴다거나 색이 바랜다거나 낡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색이 좀 바랬어요. 사실 입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우 이제 너무 이제 낡았다 못 입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워셔블 필터가 레이온 소재예요. 합성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옷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세탁으로 조물조물 자주 세척하고 뭐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한 것과 세탁기를 매번 돌리는 것과 아무래도 손상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뭐 6개월,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6개월, 왜냐면 가습기는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충분히 건조한 봄까지 한 6개월 가까이를 썼어요. 근데 필터를 봤더니 멀쩡해요. 멀쩡해요. 이거 괜찮다. 상태 처음 샀을 때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잘 씻어가지고 완벽하게 바싹 말린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또 가을, 겨울 왔을 때 꺼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내가 맨날 세탁기 돌리고 했더니 조금 이거 필터가 많이 손상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필터를 새로 구입해서 새 필터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필터의 상태나 이게 또 이게 뭐랄까요? 우리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옷처럼 생각을 하고 필터의 상태에 따라서 교체해 주기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에도 충실한 옵티미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왼쪽 맨 를 보면 고효율의 저소음 BLDC 모터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에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모터가 바로 이 BLDC 모터인데요. BLDC 모터라는 건 브러시리스 DC 모터라는 거예요. 원래는 DC 모터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DC 모터, 기존 모터들에는 브러시라는 부품이 있대요. 근데 이 브러시라는 부품이 계속 다르면서 소음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BLDC는 어때요? 브러시리스. 이 브러쉬가 없으니까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 아주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해요. 보통 가습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밤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시끄러우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BLC 모터를 사용해서 정말 소음이 확 줄어서 아이 옆에서도 잘 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도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BLDC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브러쉬라는 다른 부품이 적으니까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물질이 삽입되거나 수조가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팬이 멈춘다. 네, 뭔가 집어넣거나 분리됐을 때 바로 팬이 멈추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최적의 습도 40에서 60%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는요, 물론 수분을 주는 기기죠. 근데 가습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수분이 분사가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습도가 60이고 막 67이고 70이 되는데 얘를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습이 되고 너무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에서 60, 우리가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이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초에 한 번씩 습도를 감지하는 섬세한 습도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송풍 모드, 네, 내부에 습기 건조해주고 곰팡이 번식 제거에 도움을 주는 자동 송풍 모드가 물이 부족하고 나면은 60분 동안 가동이 된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료 걱정이 없는 10W의 저전력. 10W면 거의 작은 전구 하나 켜져 있는 정도의 소비 전력이어서요. 얘를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트를 3단계로 24시간 내내 한 달 동안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2,000원입니다. 3단계로 한 달 내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습기는 한 달 내내 게다가 3단계로
계속 사용할 일이 절대로 없다. 이처럼 나올 만큼 쓸 일은 절대로 없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 옵티미스를 받아보시고는 한 리더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새 제품이 왔으니까 어때요? 당장 빨리 써보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그 리더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한창 연휴 동안 비 오고 할 때였어요. 일요일이었나? 근데 비가 오는데 켰더니 습도가 82%가 찍히더래요. 자, 습도가 82가 찍혔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땐 제습기를 키셔야죠. 네. 가습기는요, 아무리 옵티미스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맨날 같이 쓰고 싶고, 그래도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습도가 낮아졌을 때, 그래서 습도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습도, 호흡기 건강, 기관지 건강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낮은 습도, 높은 습도가 아니라 뭐다? 가장 적절한 습도이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한 우리 옵티미스트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가습이 진짜 필요한 시간이 수면 시간이잖아요. 잘 때 특히 우리 정말 평상시에는 막 계속 미스트 뿌리고 수분 주고 해도 자는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방 안이 건조하면 이때 수분을 정말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 렘수면 시에 꿈을 꾸는 그 렘수면 기간에 안에 눈알이 되게도 굴러간다고 하는데요. 이때 방안이 건조하면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잘 굴러가지 못하면서 수면질 저하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나의 피부, 나의 눈 건조가요. 눈을 뜨고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나의 수면질, 나의 기관지 모든 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계절의 옵티미스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옵티미스트 이제 현재 사전 판매는 진행되고 있고 일반 출시는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죠. 프로모션 기간 내에 구입하셨을 때 뭘 드리죠? 필터를 증정을 합니다. 필터. 5만 원 상당의 필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구적이지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하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신다면요. 반드시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놓치지 말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옵티미스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예쁜 그 검은색하고 그 예쁜 모양의 먼지가 낄 수 있지 않냐고 소비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네. 어, 네, 좀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이게 선풍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선풍기에도 날개 부분이나 바람이 네, 나오는 부분에 먼지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는 동안은 가습을 하는 동안에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그 사용할 때는 분사구 자체에 먼지가 막 쌓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그냥 둔 상태로 오랫동안 두면은 당연히 먼지가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중간중간 봤을 때 조금 먼지가 있다면 면봉 같은 걸로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정도이고요. 내가 이제 습하지 않은, 그죠? 이제 보통 겨울 지나고 여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할 거잖아요. 이럴 때는 윗부분에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거 덮어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먼지 쌓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스카이랑 블루랑 같이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가습기를 못 썼다 하시는 리더님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초음파식 가습기일 경우에 입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 이제 먼지 감지 센서에서 애들 다 먼지 입자로 인식을 하고 이 수분 입자들이 필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필터를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는
상극이다, 같이 쓰는 게 아니다인데 우리 옵티미스트는 기화시 미세입자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미세 수분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곧장 곧장 들어가 버리면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 1, 2m 정도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시면요. 우리 스카이랑 블루랑도 전혀 문제 없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몇 평형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평수는 딱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없어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거실처럼 넓은 공간을 커버하도록 나온 건 아니고 아이들 방이나 안방이나 서재라든지 이런 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겟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학님께서 채팅창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 고급 우르 세제 이용해도 괜찮은지. 네, 역시나 대표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세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또 우리 세제가 고농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헹궈 주셔야 하고 그래서 사실 또 제품의 사용 매뉴얼 자체가 일반적인 세탁 세제 이게 사실 우리 세제여서가 아니라 일반 세탁 세제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매뉴얼 자체가 이제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요 정도만 이용해 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게 매뉴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은 이 스프링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스프링에도 미네랄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 사용하셔도 필터에 미네랄 얼룩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스프링 아니라 그냥 수돗물 원래 이것도 권장도 수돗물이어서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돗물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습도 조절은 오토 모드를 통해서 5%로 40에서 60% 사이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 3초 동안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옵티믹스는 이 오토 모드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내가 그 뭐 공기청정기처럼 만약에 세게 풍량을 세게 한다고 무조건 많이 공기를 막 빨아들여서 청정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내가 풍량을 3단계로 계속 틀어놓게 되면요. 습도가 이미 지금 60 이상으로 올랐는데도 어쨌든 계속 가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습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맞춰놓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는 습도를 좀 올려놓고 주무실 때 취침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제품인 옵티미스트 제품 정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아직은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아니면 또 방마다 저도 제가 바로 딱 그 안방이 74, 뭐 오늘은 모르겠는데 74일 때는 사용 안 하는 게 맞다. 습도가요? 습도가 70이 넘었을 때는 그럼요, 그럼요. 60이 넘었을 때도 사용 안 하는 게 맞다.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습도가 그래서 만약에 습도가 현재 60이다, 55다는 이런 건요. 사실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는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네. 5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우리 리더님 또 11월에도 또 예약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죠? 혹시 그 사이에 취소하신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또 11월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워졌으니까 정말 기관지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1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